복귀 전공의에 대한 공격은 병원과 환자에 대한 공격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레이건 모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건 모델.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입니다. 공무원인데 파업에 나선 관제사, 비행장의 관제사들 있죠.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국내 이동에도 비행기를 많이 이용을 해서 항공기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항공 관제사들이 파업을 해버리니까 어떤 비행기도 뜰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관제사의 관제 없이 비행기가 뜨는 순간 뭐 공중 충돌 사고 같은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을 테니까요. 복귀 명령을 했어요. 업무 복귀 명령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직장 이탈하면 안 된다.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한 2만여 명이 그걸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이 전원 해고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연방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 강경한 조치, 그러나 원칙적인 이 조치로 불법 파업과 불법 행동이 그 이후에 거의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레이건에 이어서 대처도 영국을 1년 이상 거의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던 광산 노조와 한치의 양보 없이 싸워서 이른바 영국병이라고 하는 것을 뜯어고치는 데 성공했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레이건 모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의료계 단체 행동, 불법 단체 행동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 결정은 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레이건 모델을 참고해서 서둘러 복귀해야 할 것이다. 의료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81년 미국 항공관제사 파업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때 복귀 명령을 거부해서 해고되고 이후에 연방 정부에 취업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제 기억으로 한 2만여 명 되는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 상황 속에서 한덕수 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으로서 회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의사 커뮤니티, 그러니까 복귀한 전공의의 개인정보가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되는 등 이른바 복귀 전공의 색출 논란이 벌어진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용기 있게 의료 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기 바란다. 또 뚜렷한 반론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 말을 못 믿겠다. 이렇게 우기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그리고 그 외에도 PA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불법 단체 행동을 계속 하게 된다면
정부의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법조치 이전에 지금 사법조치와 동시에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조치는 현재까지는 의협 비대위 관련자 몇 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이제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복지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사전 통보를 현재까지 한 600명한테 했다. 면허정지 사전 통보를 600명한테 했다. 행정처분 절차는 면허 자격 정지가 포함되는데, 이 경우 대개 한 3개월 정도의 면허 정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의 업무 복귀 명령에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복귀한 1650명의 항공 관제사는 구제가 됐어요. 그런데 복귀를 거부한 미국의 항공 관제사가 11,359명이에요. 이들은 즉각 해고하고 동일업종 재취업 영구 불가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병을 잡은 거예요. 이 복지부의 설명을 계속 드리면, 면허 자격 정지 최소 3개월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70% 이상의 전공의가 빠져나간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집단적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들어오고 싶은데 색출 왕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따로 신고를 받아서 나중에라도 어떤 형태로든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의사협회도 환자의 생명은 지키면서 단체 행동하라고 돼 있다. 환자를 버리면서까지 단체 행동하라고 부추기는 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응급실에서도 나가고 중환자실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단체 행동할 수 있냐? 이건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기까지 하다. 또 이 의협 간부진에 대한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집단 행동을 교사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고발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열악한 의료 환경이라고 의사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안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청과,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는 월 100만 원씩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겠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공의들이 연속 근무 36시간 하는 거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 자,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 파업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다.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거기에 더해서 집단 행동에 불참한 동료들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개탄스럽다. 서울대 의대 김정은 학장은 최근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전공의 병원 복귀를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지금 과연 의사들이 국민 설득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점점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쟁터에도 병원은 있습니다. 야전병원이 있죠. 전쟁터에도 이 군의관, 군의 병들은 전쟁 전투 현장을 나갑니다. 자,
그런데 적군인데 부상을 입었어요. 적군인데 부상을 입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쏴 죽여요?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해서 죽게 내버려 둬요? 어떤 의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국적 불문, 종교 불문, 일단 사람을 구하는 그 의사 본업에 충실하겠다고 선서하고 의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적군이라도 일단 치료해서 생명을 구합니다. 전쟁에서도 이런데, 전쟁에서도 적군의 생명까지 구하는 것이 의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라는 직업을 존중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일부겠지만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과 달리 복귀한 전공의들 신상 털고 협박을 한다. 자, 그럼 결국 이들이 복귀한 것을 비난하면서 복귀할 다른 전공의들도 복귀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병원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을 마비시키려고. 이들이 병원을 떠난 것도 병원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떠난 것 아닙니까? 병원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럼 병원에 대한 공격은 누구에 대한 공격입니까? 환자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모두가 다 언제든 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전공의 복귀를 비난하고 신상털기를 하고 복귀할 것 같은 동료를 협박을 하고, 이거는 병원에 대한 공격이고 환자에 대한 공격이고 국민에 대한 공격이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공격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까지도 구해줘야 하는 이 의술이 어떻게 병원을 공격하고 환자를 공격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래서 이 복귀 전공의에 대한 인신공격, 신상털기, 협박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불법 행동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선 격리해야 됩니다. 다수의 전공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격리 조치하고 엄정하게 그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